17장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온. 그대여,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에 도달했소. 바로 죽음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 마치 말하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이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가 눈을 가리고 나는 안 보여라고 말하는 것과 같소. 죽음은 확실하오. 그대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은 약속되었소. 그것은 언젠가 올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가오고 있소. 그대는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소. 우리 모두가 그러하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되어 이런 현실 앞에서 그대는 어떻게 반응하오? 두려워하오? 절망하오? 아니면 평온하오? 나는 그대에게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오. 스토아 철학자의 관점으로 말이오. 첫째, 죽음은 악이 아니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으로 여기오. 그러나 생각해 보시오. 죽음이 왜 나쁘오? 그것은 고통을 주는가? 아니오. 죽은 후에는 고통도 없소. 그것은 무언가를 빼앗는가? 빼앗길 그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을 빼앗긴다는 것이오? 죽음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오. 그것은 단지 자연의 과정이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노쇠가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오. 죽음은 끔찍하다. 죽음은 끝이다. 이런 판단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죽음을 다르게 본다면 어떻겠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음은 쉼이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라고 본다면. 둘째, 죽음은 매 순간 함께하고 있소.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있는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오. 그대가 숨을 쉴 때마다 그대의 세포들은 죽어가고 있소. 그대가 이 말을 듣는 지금 이 순간도 그대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소.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오.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니오. 오히려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진지하게, 충만하게 살게 만들었소. 셋째, 죽음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삶에서 자유로워지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소.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대는 삶도 제대로 살 수 없소.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오. 만약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대를 마비시키기 때문이오. 그러나 그대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나답게 살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사람들은 내게 물었소. 세네카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답했소. 나는 평생 죽음을 준비했소. 이제 그것이 왔을 뿐이오. 넷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 죽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오. 고통스러울까봐, 품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이오. 그러나 이것 역시 대처할 수 있소. 고통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소. 완화의료를 통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소. 그리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같은 고통도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오. 혼자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가 지금부터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소. 진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대의 마지막을 함께할 것이오. 품위에 대해서는 진정한 품위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대가 죽어가면서도 평온함과 용기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품이요. 다섯째, 죽음 이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걱정하오.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다시 태어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 만약 사후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모험이오. 만약 없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므로 걱정할 이유가 없소. 태어나기 전 그대는 어디 있었소? 그대는 그때 불행했소? 아니오. 그대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소.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확실히 가진 이 삶에 집중하시오. 여섯째, 죽음은 그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오. 만약 그대가 영원히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이오? 아마도 모든 것을 미루게 될 것이오. 언젠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대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그대는 선택을 하게 되오. 나는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이 그대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하오. 죽음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오. 유한하기에 소중한 것이오. 일곱째, 그대가 남길 것에 집중하시오. 물론 그대의 육체는 사라질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남기는 것들은 계속될 수 있어. 그대의 사랑,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 미친 영향. 이것들은 그대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내 글이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썼소. 그리고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대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소? 이것이 일종의 불멸이오. 그대도 마찬가지요. 그대가 자녀에게 전한 가치관, 친구에게 준 위로, 세상에 남긴 선행. 이것들은 그대가 사라진 후에도 파문처럼 계속 퍼져나갈 것이오. 여덟째, 죽음을 연습하시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죽음을 연습할 수 있어. 매일 밤 잠들 때 그것을 작은 죽음으로 생각하시오. 그대는 의식을 잃고 세상과 단절되며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소.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소. 그대의 생각, 감정, 육체로부터 한 발 물러나 관찰하는 연습을 하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것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요. 그것은 그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오. 잘 산 삶의 끝은 아름다운 것이오. 마치 하루의 끝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오듯이 잘 산 생의 끝에는 평온한 죽음이 찾아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시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친숙해지시오. 매일 조금씩 죽음에 대해 묵상하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오. 그러면 그날이 왔을 때 그대는 당황하지 않을 것이오. 오히려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산 삶의 증거요. 8장, 노년을 밝히는 지적 삶의 가치. 그대여,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무료함과 무의미함을 호소하오. 평생 일하고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소.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지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라는 것을 말이오. 젊은 시절 그대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위해 일했소. 그대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없었고 진정으로 배우고 사색할 여유가 없었소. 그러나 이제 그대에게는 시간이 있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오? 첫째, 배움은 나이와 무관하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소. 그러나 이것은 핑계일 뿐이오. 뇌과학은 우리에게 말하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말이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요. 그대가 배우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그대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소. 나는 50이 넘어서 자연과학에 깊이 몰두했소. 지진,
날씨, 천체 현상. 이런 것들을 공부하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 했소.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오. 그대는 무엇을 배우고 싶소? 역사, 철학, 예술, 언어, 과학, 무엇이든 좋소. 중요한 것은 그대의 정신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오. 책을 읽으시오. 강의를 들으시오.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시오. 박물관에 가시오. 다큐멘터리를 보시오. 그대의 호기심을 따라가시오. 둘째, 지적 활동은 그대를 젊게 유지하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을 수 있소.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신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소. 나는 80 가까이 살면서도 매일 글을 썼소. 생각하고, 논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했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소. 반대로 정신적 활동을 멈춘 노인들을 보시오. 그들은 빠르게 쇠퇴하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잃고 점점 자신의 작은 세계 속에 갇히오. 지적 활동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오. 뇌를 계속 사용하면 뇌는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오. 셋째, 독서는 가장 훌륭한 친구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워지오. 그러나 책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소. 책을 통해 그대는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고 경험하지 못한 삶을 경험하며 알지 못했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좋소. 천천히, 깊이 읽으시오. 중요한 구절에는 밑줄을 긋고 여백에 그대의 생각을 적으시오. 책을 단순히 소비하지 말고 그것과 대화하시오. 넷째, 글쓰기는 그대의 생각을 정리하고 깊게 만드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하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게 되오. 일기를 쓰시오. 하루를 돌아보고 그대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시오. 이것은 자기 성찰의 강력한 도구요. 회고록을 쓰시오. 그대의 삶을 돌아보고 중요했던 순간들을 기록하시오. 이것은 그대의 유산이 될 것이오. 자녀와 손주들이 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오. 에세이를 쓰시오. 그대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시오. 이것은 그대의 지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오. 다섯째, 예술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오. 음악을 들으시오. 그림을 감상하시오. 시를 읽으시오. 영화를 보시오. 예술은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오. 나는 비극을 많이 썼소. 비록 문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소. 인간의 감정과 운명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발견했소. 그대도 예술을 창조해 보시오.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배우든, 시를 쓰든, 사진을 찍든. 완벽할 필요는 없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오. 여섯째, 대화는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은 더 좋소.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오. 철학 토론회에 가시오.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시오. 대화를 통해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시험하고 다른 관점을 배우며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오. 나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소. 그들의 질문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반론이 나의 논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소. 일곱째,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줘. 그대가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시오. 손주들에게 그대의 경험을 이야기하시오.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지혜를 나누시오.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대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모르는지를 발견하게 되오. 학생의 질문이 그대로 하여금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들 것이오. 또한 가르치는 것은 그대에게 목적의식을 주오. 그대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오. 여덟째, 지적 삶은 그대를 초월하게 하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더 많이 느끼오. 몸은 점점 약해지고 활동 범위는 좁아지오. 그러나 정신은 다르오.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소. 책을 통해 그대는 고대 그리스로 갈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소. 생각을 통해 그대는 우주의 크기를 사유하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소. 이것이 지적 삶의 위대함이오. 그것은 우리의 작고 한정된 존재를 거대하고 무한한 것과 연결시키오. 그대여,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 만들지 마시오. 그것을 지적고 피움의 시기로 만드시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사색을 이제 하시오. 바쁨에 치여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이제 읽으시오. 표면만 훑고 지나갔던 질문들을 이제 깊이 파고들으시오. 그대의 정신은 늙지 않소. 그대가 계속 사용하고 도전하는 한 그것은 계속 성장할 것이오.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대는 말할 수 있을 것이오. 나는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했다고 말이오. 9장.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 실천적 조언. 그대여,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철학적 원리들에 대해 이야기했소. 시간, 마음, 관계, 지혜, 건강, 감정, 죽음, 지적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오. 그러나 철학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매우 실천적인 조언들을 주고자 하오. 그대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이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추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더 받았다. 이것은 선물이다. 나는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 다음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상상하시오. 누군가가 그대를 화나게 할 수도 있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소. 몸이 아플 수도 있소. 이것들을 미리 상상하고 그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하시오. 만약 누군가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겠다. 이런 준비가 그대로 하여금 하루 동안 더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할 것이오. 무언가를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감사하시오. 이 음식이 그대의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하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과 비가 작물을 키우고 누군가가 수확하고 운송하고 조리했소. 이 모든 과정에 감사하시오. 감사는 그대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오. 불평하는 마음은 그대를 가난하게 만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를 부유하게 만드오. 하루 중 오전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오. 대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오. 책을 읽으시오. 글을 쓰시오. 생각하시오. 배우시오. 창조하시오. 그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1년이면 365시간이오. 이것은 엄청난 축적이오.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의식적으로 먹으시오. 음식의 맛, 질감, 향을 느끼시오. 급하게 삼키지 마시오. 과식하지 마시오.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지면 그만 먹으시오. 나는 평생 소식을 실천했소. 그것이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소.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오. 몸을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되고 정신도 맑아지오. 오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을 할애하시오. 가족에게 전화하시오. 친구를 만나시오. 이웃과 대화를 나누시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오. 그들의 말을 경청하시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시오. 또한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시오. 문을 열어주거나, 미소를 짓거나, 칭찬을 하거나, 도움을 주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오. 저녁 식사는 가벼게 하시오. 너무 늦게 먹지 말고, 너무 많이 먹지 마시오. 식사 후에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시오. 대신 조용한 활동을 하시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적어도 1시간은 전자기기를 멀리하시오. 이것은 내가 평생 실천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오. 조용히 누워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내일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책이 아니오. 이것은 자기 성찰이오. 그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오. 잘한 일은 인정하고 강화하시오. 잘못한 일은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에 개선하시오. 그런 다음 마음을 비우고 잠드시오. 오늘의 걱정은 오늘에 두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시오. 일주일에 한 번, 조금 더 긴 시간을 내어 그대의 삶을 돌아보시오. 이번 주 그대는 어떻게 살았소? 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실천했소? 아니면 일상에 떠밀려 그것들을 잊었소? 그대의 목표들을 점검하시오. 그것들이 여전히 의미 있소?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오? 그대의 관계들을 점검하시오.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오?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오? 누구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오? 한 달에 한 번은 더 큰 그림을 보시오. 그대의 삶이 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소? 무엇이 그대를 행복하게 만드오? 무엇이 그대를 불행하게 만드오? 그대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소?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소. 더 이상 잃을 것이 적기 때문이오. 계절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시오. 봄에 피는 꽃, 여름의 더위, 가을의 낙엽, 겨울의 정적.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은유요.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쇠퇴 뒤에는 다시 성장이 온다는 것.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시오. 산, 바다, 공원. 어디든 좋소. 자연과의 연결이 그대의 영혼을 치유하고 활력을 줄 것이오. 그대여,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소.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이오. 완벽할 필요는 없소. 어떤 날은 이 모든 것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하나도 못할 수도 있소. 그것도 괜찮소. 중요한 것은 방향이오. 그대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더 의미 있게 살려 노력하고, 더 평온해지려 노력한다면 그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오. 에필로그, 세네카의 마지막 조언.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소. 시간의 본질에서 시작하여 마음의 평정, 인간관계, 지혜, 건강, 감정, 죽음, 지적삶, 그리고 일상의 실천까지. 우리는 삶의 모든 중요한 측면들을 함께 탐구했소.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소. 그러나 진정한 철학은 결코 끝나지 않소. 이것은 시작일 뿐이오. 그대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의 삶 속에서 계속 탐구하고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오. 비록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2000년 전에도 같은 질문들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매 순간은 새로운 기회요.
과거는 그대를 정의하지 않소.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대를 정의하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 이해, 인내를 먼저 그대 자신에게 베푸시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시오.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시오. 그것들이 모여 그대의 삶을 빛나게 만들 것이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싶소?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그대가 전한 사랑과 지혜, 그대가 보여준 용기와 품위. 이것들이 진정한 유산이오. 내가 그대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사시오. 안녕, 사랑하는 그대여. 잘 가시오. 그리고 잘 사시오. 세네카가